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퇴는 언젠가 다가올 미래이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한국에 국민연금이 있듯이 다른 나라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의 최신 소식을 통해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더 현명하게 계획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국의 은퇴자들이 마주한 두 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소셜연금에 대한 연방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제안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은퇴자들은 소셜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받는 연금의 일부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1983년에 제정된 법에 따른 것으로 당시에는 소수의 고소득 은퇴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화폐 가치는 변하고 사람들의 소득은 늘었지만 이 세금 부과 기준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을 중산층 은퇴자들까지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연금 소득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은퇴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자는 취지로 연금에 대한 연방소득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등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제안은 은퇴자들에게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안겨주어 당장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들립니다. 세금 부담이 사라지니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저명한 경제 분석기관인 펜실바니아 와튼스쿨의 버진 모델은 이 제안이 실행될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장기적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치 거대한 저수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라는 저수지는 모든 국민이 미래에 사용할 물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세금 폐지 제안은 당장 목마른 사람들에게 저수지의 수문을 활짝 열어 더 많은 물을 나눠주자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저수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말라버릴 것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수입은 약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곧바로 소셜 시큐리티 기금의 고갈 시계를 앞당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원래 2034년경으로 예상되던 기금 고갈 시점이 2032년으로 무려 2년이나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가 노후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더 빨리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정책이 세대 간의 깊은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은퇴자들, 특히 고소득 은퇴자들은 연간 수만 달러에 이르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저소득 은퇴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결국 이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부유한 노년층이 되는 셈입니다. 그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될까요? 바로 지금 열심히 일하며 세금을 내고 있는 젊은 세대와 우리의 미래 세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은퇴할 시점에는 훨씬 줄어든 혜택을 받거나 혹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세대의 안락함을 위해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잡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역시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만큼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에도 세금 부담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일하거나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위해 열심히 저축하려던 동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노동 의욕과 저축률을 떨어뜨려 경제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소셜연금에 대한 소득세 폐지 제안은 당장의 달콤한 과실 뒤에 미래 세대의 부담 가중과 국가 재정 악화라는 쓰디쓴 대가를 숨기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세대 간의 정의와 사회적 약속이라는 더 깊은 가치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앞선 이야기와는 달리 오랫동안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소셜 시큐리티 공정법의 시행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드폴 제거 조항과 정부 연금 상세 조항이라는 다소 생소한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제도들은 소위 이중수혜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사나 소방관, 경찰관 같은 일부 공무원들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대신 자신들만의 별도 연금에 가입합니다. WEP 조항은 이렇게 별도의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과거 다른 직장에서 일하며 납부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소셜연금을 받으려 할 때 그 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제도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게 된 분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배우자의 소셜연금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도 이 조항이 적용되어 연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한인 교민들이 이 제도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어왔습니다. GPO 조항은 더욱 강력해서 배우자 자격으로 받는 유족연금이나 배우자연금의 경우 본인의 공무원 연금액이 많으면 소셜연금 혜택이 전액 삭감되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수십 년간 이 제도들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별도의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성실히 납부했던 기록까지 평가절하 당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소셜 시큐리티 공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논란이 많았던 WEP과 GPO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첫째, 해당 조항들로 인해 연금이 삭감되었던 약 3,200만 명에 달하는 은퇴자들이 이제 온전한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교사, 소방관, 그리고 해외 연금 수령자 등 그동안 억울하게 삭감당했던 몫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둘째, 더욱 반가운 소식은 과거에 받지 못했던 차액을 일시불로 소급하여 지급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이 법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덜 받았던 금액이 계산되어 3월 말까지 개인 은행 계좌로 한 번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매달 인상된 연금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월 수령액이 최대 $1,000 이상, 즉 100만 원 넘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혜택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이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국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보장국이 기존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금액을 재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일을 대비해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에 접속하여 본인의 주소나 은행 계좌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차피 GPO 조항 때문에 배우자 연금을 신청해도 못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사회보장국을 통해 연금 수급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소급 적용되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면 이를 악용하려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절대로 개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연금 인상을 위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회보장국을 사칭하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를 받는다면 이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답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제도를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단기적인 혜택을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논쟁적인 제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불합리를 바로잡아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새로운 법의 시행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우리는 연금 제도가 단순히 숫자로 이루어진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회가 세대 간에 어떤 약속을 하고 또 공정함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